안녕하세요. 6천년의 음악 역사를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빛낼 훌륭한 애국자이자 한국 음악을 이끄는 10인 중에 한 사람 김대성 작곡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또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 예술 세계도 접하면서 10분간 엄청난 보물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댓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음악인을 보호하려고 했다가 엄청 터졌습니다. 아직도 삐걱해요. 아무튼 제 곁에 있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낭만파 시대 슈만은 손가락을 다쳐서 피아노를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자 역사상 최초 음악 잡지를 정규 발행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발탁하고 억울한 음악가들의 눈과 귀 그리고 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슈만이 없었더라면 슈베르트, 브람스, 쇼팽, 베를리오즈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4일 프랑스 오디토리움에서 마에스트로 김대성의 피아노 오페라 까미유 클로델이 한국문학원 기획으로 파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공연 시간 1시간 20분. 김대성은 누구며 까미유는 또 누구냐? 그리고 피아노 오페라는 또 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 재미난 이야기를 알아두셨다가 음악예술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유식해지세요. 제 음악 강의에는 우파 좌파 없다고 했죠? 다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김대성 작곡가는 해외와 대한민국 음악계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늘 뒤에 계셔가지고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슈만이 되어서 마에스트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성 작곡가의 작품들을 뒷배경에 넣겠지만 소리가 작을 테니 강의 끝나고 대성김 유튜브에서 선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울려 퍼진 피아노 오페라. 여러분 피아노 오페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편곡으로 유명한 그 리스트는 오페라의 그 성악 파트 아리아와 오케스트라 그 파트를 피아노로 이렇게 편곡해서 피아노를 위한 오페라라고 이렇게 불렀고 모차르트, 베르디, 라흐마니노프, 차이콥스키, 바그너 또 누구입니까? 그 프랑스 작곡가 플랑도 그 성악과 오케스트라를 피아노 반주판으로 편곡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편곡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강의해드렸죠. 패러프레이즈와 트랜스크립션. 패러프레이즈는 기존 음악을 자유롭게 변경한 것이며 트랜스크립션은 기존 악기의 음악을 다른 악기로 재편성한 것이죠. 그런데 오직 피아노로 오페라를 작곡한 사람은 음악 역사상 김대성 작곡가가 최초이며 그것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박수! 김대성 작곡가의 그 스타일은 뿌리가 깊은 그 한국의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융합하는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 음악입니다. 동양의 악기들은 아주 미미한 울림이 있습니다. 마치 창호지후에 수채화의 그 가는 선율의 울림이 번져나갈 때와 같고 서양 악기들은 그 수채화 위에 흠뻑 먹물을 먹은 굵은 붓이 휙 지나가듯한 느낌이랄까요? 제가 전에 근대와 현대 음악에 관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근대 현대 아방가르드의 음악은 무조건 그 작가의 의도나 그 작품의 스토리를 알고 관람해야 콘서트장에서 코 골고 잔잔할 일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현대 음악의 테크닉도 알고 가면 훨씬 음악이 잘 들립니다. 음대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현대 음악 테크닉을 초등생도 이해하기 1분 만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장조인지 단조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는 무조 유식하게 에이토날리티. 둘째, 시간과 공간의 자유. 그래서 리듬과 불규칙하고 음악들의 배열도 대머리가 되기 일보 직전처럼 듬성 불규칙하게 구성. 셋째, 쉐메르크가 발명한 12톤 모드. 이게 무엇인가 하니 한 옥타브의 그 반음계를 댄 그 12개의 반음을 그룹이나 모드로 만들어가지고 음악 여기저기에 짜집기를 끼워 넣기. 넷째, 초현실주의에 사용하는 데트르망, 즉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물체가 화폭에 똑 나타나듯 멜로디의 불협화음들이 완성된 멜로디를 방해하는 기법. 다섯째, 엿장수 맘대로. 1분 지났습니까? 이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것은 작곡가가 자신의 스토리를 악보에 일기장처럼 쓰고 감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예술 음악은 이 작가나 그 작곡가에게 듣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페라 타이틀 까미유 클로델. 로댕의 홀랑 벗은 남자를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 남자는 로댕의 지옥의 문 가장 위에서 지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테의 신곡 그 지옥편을 묘사한 것이며 이 홀랑벗고 꼭대기에 앉아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 자신입니다. 이 작품은 엄청 큰 작품입니다. 높이 6.3m, 넓이는 4m, 폭은 1m. 이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손과 발이 살아있습니다. 이 손과 발 완성을 도운 여성이 바로 로댕의 비운의 여성 까미오 클로델입니다. 파리에서 울려 퍼진 김대성 작곡가의 오페라의 주인공이죠. 르네상스 시대 때 예술가들은 길드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고 공방에 들어가 가장 오랫동안 실습하는 게 이 살아있는 손발을 그리는 것입니다. 로댕은 공만 차고 골대는 까미오가 지키며 박수는 로댕이 받은 것이죠. 1883년 무르익은 낭만파 시대 때 까미오는 19살에 43살의 로댕의 제자로 들어가 로댕의 조수로서 그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큰 일조를 한 여성이며 로댕의 여인으로 발전하게 되죠. 아들을 원했던 그녀의 어머니는 여아가 탄생하자 실망해가지고 이 프랑스의 중성 이름 까미유로 이름을 지어준 후 아주 냉정하게 키웁니다. 까미유라는 이름은 그 성에 개방된 프랑스에서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됩니다. 늘 사랑에 목이 말랐던 그녀는 로댕에게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육체를 표현한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까미유는 늘 로댕과 결혼하고 싶었고 10년간의 그 관계에서 로댕의 아이를 여러 번 임신했고 또 유산 낙태를 거듭하며 로댕의 작품을 희생적으로 도왔습니다. 10년째 되던 어느 날 까미유와 결혼할 것 같았던 로댕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사실혼 여성에게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이 작품은 까미유 자신의 그 비참한 삶을 묘사한 라지무르 성숙한 시절, 이 작품에서 로댕은 마녀 모습을 한 사실혼 여성에게 이끌리고 있고 까미유는 가지 말아요 결사적으로 애원하며 그를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 여성 조각가들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독창적 창조력이 날로 발전하면서 로댕과 까미유의 작품이 구별하기 힘들 정도가 되자 로댕은 경쟁의 두려움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까미유는 아주 훌륭한 제자입니다. 감히 나를 위협해? 로댕의 은근한 방해와 점차 전시 기회와 후원을 잃게 된 까미유는 엄청난 내적 갈등을 하게 되고 결국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로댕의 집에 매일 돌을 던지고 자신의 작품들을 파괴하고 예술 세계를 떠나서 정신병원에서 30년씩이나 보내다가 가장 비참한 삶을 마친 천재 여성 예술가였습니다. 바람둥이 인상파 드뷔시는 까미유 사랑해요 하고서 열렬히 그녀를 쫓았지만 까미유는 자신의 작품 왈츠를 드뷔시에게 주죠. 난 평생 로댕과 춤을 추고 있을 거예요. 김대성 작곡가는 피아노 오페라 까미유 클로델을 통해 살아있는 그녀의 모든 감각과 보이지 않는 느낌, 표정, 대화, 감정의 움직임을 이 피아노 건반 위에 풀어놓았습니다. 정적 속에서도 모든 감각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한국 음악을 이끄는 10인 중에 한 사람인 김대성 작곡가는 한국의 전통음악, 국악, 양악, 오페라, 뮤지컬, 관현악곡, 댄스, 음악, 협주곡, 소나타 등 이 작곡의 시야가 엄청 넓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분의 활동하신 경력과 수상 등 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메일로 왔습니다. 책 한 권의 분량이었고 이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느라 제가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 많은 활동과 수상 이 경력들을 제가 이 중요한 것만 뽑아서 적겠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또 대만, 벨기에,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수없이 공연을 하며 대한민국의 현대 음악을 알린 애국자입니다. 그는 까미유를 다룬 피아노 오페라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오페라 창작 방식에 불만이었던 저는 오래전부터 피아노 한 대로 오페라를 작곡하고 싶었습니다. 까미유 클로델, 26살 때부터 저는 클로델 작품에 관심을 가졌고 틈나는 대로 그녀의 조각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피아노 소품을 작곡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가사가 없이 피아노 독주로 이루어진 무언가 오페라이며 이 작품 안에는 그녀의 사랑과 열정, 비극적인 삶이 녹아 있습니다. 동시에 한 비극적인 예술가의 삶과 나의 자서전적인 곡들이 청중들과 연주자에게 감동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피아노로 오페라를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사와 동작 그리고 스토리를 건반에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낭만파 시대 이것을 최초로 시도한 작곡가가 2명 있었습니다. 바로 48개의 무언가를 작곡한 멘델스존 그리고 쇼팽입니다. 맨날 공부해야 다 필요 없다. 화성의 조화를 이해하는 대입법과 오페라만 이해하면 다 끝난다. 쇼팽은 바흐의 독일적 대입법과 이탈리안 벨리니의 오페라 이 2가지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쇼팽의 곡들은 피아노 오페라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짧은 소품 속에서도 시와 오페라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슈만은 그의 잡지에 캐릭터 피스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G 마이너 같은 곡들을 들어보면은 중세기의 그 히로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피아노 오페라를 프랑스 파리에서 연주한 피아니스트 김다혜 씨에게도 박수를 보내며 또한 피아노 오페라를 최초로 작곡하고 대한민국의 뿌리인 전통 음악과 21세기의 현대 음악을 융합시켜서 대한민국의 현대와 미래의 음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애국자 김대성 작곡가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10대 최고 작곡가로 선정된 김대성 작곡가를 소개하였고 또 로댕과 까미우의 예술 세계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